양가 부모 간섭으로 우리 이혼해야 하나요? 결혼 3년차 부부. 이민수와 최유진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신혼부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양가 부모님들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이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뭐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뭐 해먹을 건지, 민수 씨 감기는 다 나았는지, 애는 언제 가질 건지. 유진이 손가락을 꼽으며 나열했다.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어머니께서 워낙 걱정이 많으셔서.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어머니 박순희 여사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다. 민수 아침은 잘 챙겨줬니? 점심은 뭐 해먹었니? 오늘 장은 봤니? 유진의 친정 어머니 최명자 여사도 만만치 않았다. 유진아, 민수는 집안일 도와주니? 요즘 남자들이 안 하는 애들이 많던데. 우리 사위는 괜찮지? 문제는 전화로만 끝나지 않았다. 어느 주말 민수와 유진이 늦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잠옷 차림의 민수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어디 있니?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순희 여사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시고 오시지. 유진이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나왔다. 연락. 우리가 남인가? 아들 집에 올 때 무슨 연락이 필요해? 엄마가 반찬 좀 해줄까 해서 왔는데 집이 이 모양이네. 순희 여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아들 집 관리에 나섰다. 냉장고를 뒤져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찾아내고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심지어 부부의 옷장까지 정리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직 신혼인데 뭘 알겠니? 엄마가 도와줘야지. 유진의 친정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며칠 후 명자 여사가 유진에게 전화했다. 유진아,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니? 내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은데. 엄마, 괜찮아.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야. 좋은 뜻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신혼부부가 독립해야 하는 건데. 내가 한번 말해볼까? 그리고 정말로 명자 여사는 순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사돈. 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신혼인데 너무 간섭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독립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간섭이라뇨? 어머니가 아들을 챙기는 게 간섭인가요? 그리고 며느리도 아직 어린데 제가 좀 가르쳐줘야죠. 전화는 점점 격해졌고 두 어머니는 서로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날 밤 민수와 유진은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당신 엄마한테 전화한 거 알아? 응, 알아.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봤어. 그냥 좋은 뜻으로 도와주시는 건데. 좋은 뜻이면 다 괜찮은 거야? 우리 사생활까지 간섭하시는 게 정상이야? 사생활. 부모님이 자식 걱정하는 게 사생활 침해야. 그럼 내 엄마가 걱정해서 하는 말은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부모를 옹호했고 상대방 부모의 행동을 비판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다. 당신은 항상 당신 어머니 편만 들어.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머니만 나쁜 사람 취급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순희 여사는 명자 여사의 전화에 분노했고 더욱 적극적으로 아들 집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유진의 요리를 짜다 맛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명자 여사도 지지 않았다. 딸에게 매일 전화해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체크했고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며 딸을 부추겼다. 유진아, 시어머니가 또 와서 뭐라고 하셨다며? 너무 참지만 말고 한 번은 확실하게 말해야 해.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을 리가 있니? 내가 보기에도 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 얼굴이 완전히 상했잖아. 민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다. 민수야, 너희 장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간섭한다고, 선을 넘는다고. 내가 언제 선을 넘었니? 어머니가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일인데. 양쪽 부모들의 갈등은 고스란히 부부에게 전가됐다. 민수와 유진은 집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피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진의 생일날 일어났다. 민수가 아내를 위해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순이 여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어머니, 여기에 왜?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내가 축하해주면 안 되니? 집에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했는데 너희가 밖에서 먹는다고 해서 따라왔지. 유진은 당황했다. 남편과 단둘이 보내려던 소중한 시간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엄마, 저희 둘이서 조용히 식사하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같이 먹으면 더 좋잖아. 엄마도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식사 내내 순이 여사는 유진에게 이것저것 잔소리했다. 요즘 너무 말랐다.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한다. 민수 건강관리 잘 해달라 등등. 집에 돌아온 후 유진은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생일인데 왜 어머니가 와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어머니도 좋은 뜻으로. 또 좋은 뜻이야? 좋은 뜻이면 다 괜찮은 거야? 나는 언제부터 내 생일도 마음대로 보낼 수 없게 된 거야? 그럼 어쩌라고?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순 없잖아. 왜 없어? 미리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 성격 모르잖아. 그러면 더 서운해하셔. 그럼 나는 서운해해도 상관없고. 유진은 결국 친정에 하소연했다.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해. 명자 여사는 분노했다. 뭐, 내 생일날까지 가서 잔소리를 했다고. 이건 정말 선을 넘었네. 다음 날 명자 여사는 직접 민수에게 전화했다. 사위, 장모네. 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님. 시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아? 어제 생일날까지 가서 잔소리 하시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민수는 당황했다. 그런 뜻으로 오신 게 아니라. 뜻이 뭐가 중요해? 결과적으로 우리 애가 상처받았잖아. 사위가 좀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신혼부부한테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민수는 진퇴양난이었다.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 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두 집안 부모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수와 유진도 함께였지만 두 사람은 그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사돈, 우리 딸한테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닌가요? 명자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간섭이라뇨? 저는 그냥 아들과 며느리를 챙기는 것뿐인데요. 챙기는 것과 간섭하는 건 달라요. 신혼부부들이 독립할 시간을 줘야죠. 독립. 아직 애들이 뭘 알겠어요. 특히 며느리는 요리도 서투르고. 우리 유진이가 요리 못한다고요? 그리고 설령 서툴러도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다 해주면 언제 배워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순이 여사는 며느리를 가르치는 것이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주장했고, 명자 여사는 젊은 부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돈은 딸을 키우셔서 모르시겠지만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아들을 가진 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민수와 유진은 부모들의 싸움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다. 이게 정말 자신들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날 밤 민수와 유진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유진이 먼저 말했다. 맞아.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이제 좀 지쳐.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항상 눈치 봐야 하고 너도 네 엄마와 우리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들의 감정을 털어놨다. 서로 상처받았던 부분들, 답답했던 마음들을 공유했다. 사실 나는 우리 엄마가 좀 심하다고 생각해. 내 말이 맞아. 민수가 용기 있게 인정했다. 나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다음 주 민수와 유진은 각자의 부모님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먼저 민수가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저 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가 저희를 사랑해서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좀 힘들어요. 순이 여사는 당황했다. 뭐가 힘들다는 거니?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뤄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관여하시니까 유진이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쁘신 게 아니라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를 믿고 좀 지켜봐 주세요. 한편 유진도 친정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고마운데 이제 제가 해결해 볼게요. 뭘 해결해? 시어머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민수 오빠와 제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가 나서주시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너 혼자 다 참으라는 거야? 참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지혜롭게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엄마도 신혼 때 할머니와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자 여사는 딸의 말에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수와 유진은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다시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는 부부가 주도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희 두 사람 다 부모님들께서 사랑으로 걱정해 주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독립된 가정을 꾸려가야 할 시점이에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배워나가고 싶어요. 유진이 계속했다. 물론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모님들께 조언을 구할 거예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저희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집안에서 자란 저희가 새로운 가정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두 집안 부모들은 처음에는 못마땅했지만 아이들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 점점 이해하게 됐다. 그럼 우리가 너무 참견했나 보구나. 순이 여사가 먼저 인정했다. 명자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너무 앞서갔나 봐. 미안해, 유진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다. 순이 여사는 아들 집에 갈 때 미리 연락하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요리나 집안 정리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했다. 대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했다. 명자 여사도 딸에게 매일 전화하던 습관을 줄이고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듣더라도 직접 나서지 않고 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만 해주었다. 민수와 유진도 변했다. 부모님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함께 상의했고 어느 한쪽 부모님의 의견만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여보, 어머니가 김치냉장고 사주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물었다. 좋은데 우리가 필요한 건지 먼저 생각해보자. 정말 필요하면 감사히 받고 아니면 정중하게 사양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결정을 부부가 함께 내리기 시작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가끔 순이 여사는 예전 습관대로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했고 명자 여사도 딸의 하소연을 들으면 끌어올랐다. 어느 날 유진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순이 여사가 집에 와서 죽을 끓여주겠다고 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민수 오빠가 해줄 거예요. 민수가 남자가 무슨 죽을 제대로 끓이겠어. 예전 같았으면 유진은 그냥 맡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 정말 고마운데 저희가 해볼게요. 민수 오빠도 배워야죠. 대신 맛있는 죽 끓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순이 여사는 아쉬워했지만 며느리의 말을 존중했다. 그리고 전화로 죽 끓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다. 민수가 끓인 죽은 처음에는 좀 싱거웠지만 유진은 고마웠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직접 요리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다.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많이 좋아졌다. 양가 부모들도 점차 새로운 관계 방식에 적응해갔다. 순이 여사는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유진이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참견했나 보다. 명자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도 사실 나쁜 분은 아니야. 그냥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지. 어느 날 순이 여사와 명자 여사가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다.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명자 여사가 먼저 인사했다. 아, 사돈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사돈, 지난번에 제가 좀 심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며느리한테 너무 간섭했나 봐요. 요즘은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유진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요리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원래 똑똑해요. 제가 괜히 참견만 했죠. 두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모두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1년이 더 지났다. 이제 양가 부모들과의 관계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순이 여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들 부부에게 안부 전화를 했고 집에 갈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유진아, 이번에 만든 잡채 정말 맛있더라. 어머니께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려. 명자 여사도 딸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들어도 내가 잘 판단해서 해결해라고 격려했다. 부부 관계도 훨씬 안정됐다. 서로 부모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고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내리는 습관이 생겼다. 여보, 우리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까? 양가가 가야 하는데. 작년에는 처가댁에서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본가부터 갈까? 그리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나누자. 이런 식으로 양가를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부모님들도 이를 이해해 주었다. 결혼 5주년이 되는 날 민수와 유진은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유진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오히려 너희한테 미안하지. 순이 여사가 답했다. 맞아요. 이제 보니까 너희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명자 여사도 동의했다. 민수가 말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알겠어. 너희가 어른이 됐구나. 순이 여사가 흐뭇하게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두 어머니가 나란히 걸으며 대화했다. 사돈, 우리 참 어리석었어요. 맞아요. 아이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은 힘들게 했네요. 그래도 이제 우리 며느리 아들 보니까 참 의젓해요. 우리가 간섭 안 해도 잘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지켜봐야겠어요. 민수와 유진에게 첫 아이가 생겼다. 임신 소식을 듣자 양가 부모들은 기뻐했지만 예전처럼 성급하게 나서지 않았다. 유진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순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말고 집에서 조리할 생각이면 엄마가 와서 도와줄게. 엄마가 오시면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명자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유진아,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적당히 들어줘. 엄마,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후 순이 여사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면서도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며 간섭했을 텐데
이제는 먼저 물어봤다. 유진아, 미역국 간을 어떻게 할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줄게. 아기 기저귀는 이 브랜드로 바꿔볼까? 내 생각은 어때? 유진도 감동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줄 몰랐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뭘, 당연한 거지. 그리고 유진아, 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간섭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유진은 눈물이 났다. 어머니, 이제 내가 많이 배웠어. 너희는 너희만의 방식이 있는 거구나. 아이가 돌이 될 무렵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순이 여사가 말했다. 내가 처음에는 며느리가 너무 당당해서 부담스러웠어. 내 방식과 다르니까 틀렸다고 생각했지. 저도 어머니가 간섭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였는데. 유진이 답했다. 명자 여사도 거들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사돈이 우리 유진이한테 함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며느리를 아껴서 그런 거였더라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사돈이 왜 그렇게 딸을 편들어 주시나 싶었는데 엄마니까 당연한 거였죠.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오해했던 거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유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가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의 유대감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수와 유진은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맞아. 부모님들도 우리도 모두 성장했어. 유진이 아이를 재우며 말했다. 우리 애가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우리가 경험한 것들 덕분에.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하게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장인어른이 되면 사위를 믿어주고 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어. 두 사람은 부모의 간섭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모든 가족을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10주년을 맞은 민수와 유진.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된 그들은 양가 부모님들과 매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순이 여사는 손주들을 보러 올 때마다 며느리에게 물어봤다. 유진아, 내가 언제 오는 게 좋을까? 너희 스케줄에 맞춰서 올게. 명자 여사는 딸에게 조언할 때도 강요하지 않았다.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해서. 어느 날 유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뭘 알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정말 저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는 걸요.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지. 순이 여사는 뭉클했다. 고마워, 유진아. 나도 너한테 많이 배웠어. 민수가 장모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 그동안 유진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걱정해주셔서도요. 뭘, 당연한 거지.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사랑하네, 사위.